네, 이종희 신보기 위원장님 좀 나오십시오. 안 나온 사람. 네, 2013년 8월 말 기준 워크아웃 승인자 103만 명 중 30여만 명이 탈락해서 결국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워크아웃 졸업을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초기에는 30%대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도 보완을 통해서 지금 20% 정도 네. 탈락률이죠. 하여튼 이러한 탈락의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무리한 현재 계획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소득이 계속 창출되지 못해서 그렇죠. 소액이지만 예. 못 갚아 나가니까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승인자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거의 한 3할 정도의 평균 그 이상을 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부담되겠죠. 이 사람들은 또 기타 이 30%에서 많게는 90%까지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워크아웃 경우에는 우리 방에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거의 원금 2배 가까이를 이자를 한 10년 사이에 갚게 되네요.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사금융에 또 손을 벌려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데 이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 예를 들면 채무 경감이나 기간 연장 또는 이자가 원금의 그 1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뭐 제한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장기로 갔다가 보니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비슷하게 되는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고금리 대출이 이 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일반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렇지 하여튼 못합니다. 돌아가셔서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종합국감 때까지 좀 안에서 논의하셔서 좀 더 개선책이 뭔지 좀 정리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이 이제 우리가 동양그룹 사태를 좀 들어가십시오. 보면서 저는 결국은 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당국이 사후 처리밖에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금융권 밖에 여러 가지 보완 또 뭐 법 정비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금융권에서도 이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걸 대안을 만들 건지 좀 논의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이제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잘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체제가 그 정부안이 금융위 소속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융위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쭉 이제 이렇게 보면서 금융위는 결국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그 금융산업의 안정화, 뭐 금융 건전성이 더 큰 과제란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 문제는 결국은 부차적인 과제로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금융위 산하에 있는 한은 결국은 항상 부수적인 대접을 받을 거 아니냐 싶어서 총리실이나 이렇게 좀 과감하게 떼어내는 방법은 어떤지 뭐 여기서 답변을 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세워서 아니라고 하실 텐데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출 모집인 제도 알고 계시죠? 예. 금융권에서 2분기 대출 모집액 중에 대출 모집 법인에서 비중이 76.3%, 14조 4,751억 원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 통해서 그 모집이 됐습니다. 근데 2010년 금감원에서 만든 대출 모집인제도 모범 기준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대출 모집 법인은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설립이 자유로울 뿐더러 현재 금융사를 통한 관리감독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더라도 뭐 별로 감독이 안 되니까 2011년 이후에 겨우 5건이 등록 취소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중에 상당수가 모집인이 3명밖에 안 되거나 1명만 있는 것도 있다고 지금 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인 자격증도 없는 알바를 고용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살포하고 소비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선 실적만 높이기 위해서 불완전 판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금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출 모집 법인 제도를 관리감독 상하각지대에 계속 두실 건지 차라리 이 기회에 모집 법인 제도를 없애면 어쩌는지 금융권이 직접 뭐 정직으로 필요하면 고용해서 한달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금융 소비자들을 피해를 줄이고 금융권 부실도 막고 하는 건 어떤지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네. 아까 금소위 그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학영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핵심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앞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그 큰 추가 과거의 금융산업 발전 이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가장 주요한 보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총리실로 가나 금융위원회로 가나 그것을 운영하는 지시 감독하는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 금융위가 아무래도 금융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큰 축의 의식의 전환을 뭐 저부터도 가질 거고 우리 간부들도 가질 것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법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그걸 같이 논의해 주시면 금융소비자보호기구하고 이런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이런 걸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휘 정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종희 정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